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생, 가외, 칼졸업, 한국사 시험, 학부 강의 이 모든 것을 하면서도 서울 임용 초수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시간사용법 3가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바로 첫 번째 시간사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사용법은 바로 기상스터디인데요. 저는 아침잠이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에요. 저 같은 스타일의 분들에게는 가용 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상 스터디가 필수겠죠. 보통 많이들 하시는 기상 스터디는 독서실 착석 인증 기상 스터디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어나서 잠이 깨는 시간까지 긴 편이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독서실 착석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더 간단하고 정말 잠이 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치 기상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칫솔에 치약을 묻힌 것을 사진 찍어서 인증을 했고 양치를 하면서 잠이 깰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양치 스터디보다 더 효과가 있었던 스터디는 바로 짤 기상 스터디입니다. 재밌는 짤, 귀여운 동물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 등 아침마다 스터디 카톡방에 사진을 한 장씩 공유를 하는 거죠. 이 스터디가 제일 좋았던 점은 하루를 정말 즐겁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점입니다. 자기 전에는 내일은 내가 무슨 사진을 올려야 우리 스터디원들이 재미있어 할까 생각하면서 잠시 쉴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스터디원들이 올린 재밌는 짤을 보면서 즐겁게 아침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끔 너무 피곤한 날에는 기상 스터디 인증을 하고 나서 다시 자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날에는 오전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던 참 고마운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간 사용법은 공부 시간 특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열정 품은 타이머, 짧게 줄이면 열품타라는 어플을 사용했습니다. 이 어플로 제 공부 시간을 기록하고 같이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공부 시간을 보며 자극을 받고 만약에 다른 사람의 공부 시간과 내 공부 시간을 비교하는 것이 큰 스트레스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와 경쟁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스타일이어서 스스로의 기록을 계속 깨는 방법으로 소소한 성취감을 자주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열품타 어플은 이렇게 과목별 공부 시간을 분리해서 기록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공부를 총 10시간 정도를 했네요. 근데 그 중에서 일반 영어는 1시간 40분 정도, 영교는 1시간 10분 정도, 영어학 과목 중 신텍스는 5시간 정도, 교육학은 2시간 15분 정도 했네요. 매일매일 공부가 잘 되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과목별 공부 시간이 매일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과목별 공부 시간을 보면서 공부를 한다면 한 과목만 너무 많이 공부하지 않고 골고루 여러 과목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을 측정하면 좋은 또 다른 점은 내가 집중한 시간대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제 생각엔 아침에 기상 스터디 인증을 하고 나서 조금 더 자다가 일어난 것 같네요. 그 대신 다른 시간에는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를 했던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어떤 시간대에 어떤 과목을 공부했는지 알고 꾸준히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공부 시간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평소에 공부를 하다가 집중이 한번 끊기면 괜히 핸드폰을 보는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열품타에서 공부와 관련이 없는 앱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해서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플을 사용해서 스스로의 공부 현황을 분석을 했고요. 학교에 가거나 일정이 있는 날에는 하루에 정말 못해도 최소 3-4시간이라도
질 높은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하루 종일 아무 일정이 없는 공강날이나 주말에는 식사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를 오전, 오후, 저녁으로 3등분해서 가용 시간을 파악하고 최소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 집중해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간 사용법은 바로 휴식입니다. 사실 공부를 시작하면 열정에 불타올라서 쉬지 않고 공부를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요. 로봇처럼 쉬지 않고 계속 집중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저희는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임용이라는 시험이 하루 이틀 벼락치기로 공부할 수 있는 시험도 아니고 최소 1년 정도를 잡고 오랫동안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하는 시험이다 보니 쉬면서 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지쳐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저는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머릿속에 들어오는 내용의 질과 양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7, 8시쯤 일어나서 독서실에 가고 밤 12시쯤 나와서 집에 돌아오면 집에서는 추가로 공부를 거의 안 하고 최소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졸리다면 독서실에서 틈틈이 낮잠도 잤고요. 그래서 저는 잠을 충분히 자는 대신에 깨어있는 시간은 정말 초집중해서 질 높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는 소소한 여유를 자주 즐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실 가는 길에 좋아하는 노래를 한 곡 듣는다거나 아니면 밥 먹을 때나 공부를 열심히 한 날 자기 전에 넷플릭스에서 미드 한 편 보고 자기 이런 식으로 소소한 여유를 최대한 하루의 구석구석에 넣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여유 덕분에 제가 쫓기는 듯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만큼 공부하고 더 만족스러운 다음의 공부를 위해 스스로에게 여유를 선물해주는 식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는 임고를 공부하면서 체력의 중요성을 정말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원래 운동을 꾸준히 하는 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용 초반에 수영을 시작했고 후반부에는 수영이 너무 힘들어서 헬스나 걷기를 꾸준히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제 철칙은 운동을 할 때는 머리를 비우고 하고 싶은 생각을 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걱정들이 정말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공부할 때 하게 되면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이 운동 시간을 활용해서 그런 생각들을 다 몰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에는 공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나가서 놀았습니다. 보통 하루 종일 공부를 하다가 친구를 저녁 때쯤 만나서 저녁 먹고 카페 갔다가 헤어지는 식으로 했었는데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재미도 있고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도 풀려서 너무 행복하게 다음 일주일을 열심히 공부하며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생, 가외, 칼졸업, 한국사 시험, 학부 강의 등으로 꽉 찬 바쁜 일상 속에서 서울 임용 초수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시간사용법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개인적인 사례이니 여러분들의 공부 스타일과 상황을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스트레스 없는 하루, 집중이 잘 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